문재인 좌파 정권, 독재 정권이죠. 다른 사람들은 신파쇼라고 하는데 신파쇼 아닙니다. 파쇼입니다. 파쇼가 뭐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일당이 다 쥐고 공산당이나 이런 것만 안 할 뿐이지 이 국회의 대의 정치는 없어졌습니다. 작년 연말 제가 그만큼 대의 정치의 말살, 소위 말하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제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기구가 바로 이 국회고 그것이 대의 정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연말 예산부터 보관 공수처법이나 윤석열 비례대표제 통과되는 그 사안들을 보면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될 국회를 내각제를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면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제1야당이든 야당을 제껴버리고 예산이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작년 연말에 보여준 거죠. 그리고 김무성을 비롯해서 박지원, 김무성, 또 몇 사람들이, 강창일 이런 몇 사람들이 이제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민주당의 한 40명 정도를 빼고도 160명 정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 개헌안의 핵심은 김무성은 지금 막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전에 국민 발의권, 개헌 발의권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국민 발의권이 없어졌잖아요. 그거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왜 개헌 얘기를 하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개헌을 들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개헌에다가 자유를 빼버립니다. 민주주의는 놔두고 이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민주주의는 놔두는데 자유라는 자를 빼버리는데 지난 연말에 김무성이 주동했던 개헌안의 핵심은 광장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촛불민주주의죠. 문재인이가 자기가 직접 얘기해요. 광장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중민주주의입니다. 이게 광장의 국민이 대의기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 발갱의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이 사회주의,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다. 그 내용에 광장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헌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민중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광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들을 속인 거죠. 우리 공화당이 민중민주주의 배격해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 우리는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이렇게 가는데 그들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제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순서는 헌법을 바꾸는 거다. 헌법의 자유자를 빼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빼고 민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로 돌아가겠다. 광장민주주의로 가면 300개 이상의 법을 고쳐야 합니다. 회사도 그 헌법 한마디가 지역사회, 회사 모든 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제 군수가 있다. 그러면 군의회가 있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가 있고 군의회가 있고 또 하나의 그 소위 말하는 주민연합회라는 게 생깁니다. 그들이 좌파들이 그걸 장악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목소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의기구의 절차는 이제 없는 겁니다. 민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로 간다는 것이. 그리고 다수의 힘, 그것이 통제되지 않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인데 이 내용은 다 비켜가야 됩니다. 말을 안 해요.
김무성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려서 온 것은 이제 저항하지 못하는 야당을 봤잖아요. 자기들이 밀어붙였을 때 작년 연말 우리 동지들의 한 분이 부신자살하는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때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는 뭡니까? 이 자체가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해버린 것이다. 공수처는 아마 검찰의 권력기관, 검찰 권력을 빼겠다는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 법을 통과시켜버렸을 때 가져오는 그 다음은 이제 소위 말해 야당의 저항을 막아버리는 상태가 온다. 결국 그때 황교안 측근에 있던 그 당시 미래통합당 그 의원들한테 제가 가까운 의원들, 저도 10년을 그 당에 있었잖아요. 10년을 국회의원으로. 가까운 의원들 불러서 그랬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당신들 패스트트랙 거짓말 하지 마라. 필리버스터 다 거짓말이다.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다는 절차를 다 밟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만든 것은 시간만 끌 뿐이고 국민을 속이는 거다. 그 주어회가 국민을 속였다. 당신은 못 막는다. 왜 거짓말을 하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된다. 제가 거기에서 38일간을 국회 바깥에서 그 추울 겨울 동안 38일간을 거기서 잤어요. 투정을 한 거죠. 저항투정. 그래서 나 혼자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때 당신들 108명 아니냐. 108명이 텐트를 치자. 국회 안에다가. 그러면은 그래서 지역구 명색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면은 뭐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는 안 오겠냐. 그러면 10,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제 텐트 치고 단식을 들어가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실려가고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국회로 100만이 모인다. 그 방법 말고는 이 악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다. 당신들 검찰 조사, 검찰에 고발하니까 풀립 쓰러지듯이 싹 다 쓰러졌다. 막 떨다가 검찰 고발 딱 때리니까 전부 다 도망가 보잖아요. 그러고는 아이고 막 이제 안 된다. 요즘은 뭐라고 할까? 103명. 저 사람들 170몇 명인데 103명가 안 된다 그래. 내가 요거 한마디 할게. 나쁜 새끼들입니다. 조원진은 저 혼자 쌓았어. 저 혼자. 103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입니까? 제가 황교안 보고 그랬어요. 저항해야 된다. 가식적인 싸움이 아니라 야당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은 3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는 희생정신이다. 내가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당의 대표를 하든 안 하든 국민의 공복으로 뽑혔으면은 혹은 야당의 대표, 그것도 야당이잖아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 야당의 기본 자세는 자기를 버립니다. 그것이 희생이고 희생 없는 야당의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토착 빨갱이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주사파를 중심으로 지금 아직도 청와대는 주사파가 수십 명 있습니다. 주요 부분을 주사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학생운동하던 당시에 일주일에 한 사람씩 자살했어요. 분신 자살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의식이 사상 의식이 확 박혀있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지도자, 야당 지도자의 희생입니다. 첫째는 희생이 있고 두 번째 투쟁력이 있어야 돼요. 조원진이가 국회의원님 한석밖에 없는 우리 공화당도 한번 모여서 투쟁합시다 하면 수만 명이 모이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공천권을 쥐고 압박을 넣고 사람을
돈을 주고 동원하고 해도 우리 반밖에 안 모여요. 야당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야당 지도자가 그렇게 설득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난 총선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세 번째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가 가져야 될 통찰력. 황교안 씨는 내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은 100개의 그림을 자기가 90개를 그려야 됩니다. 나머지 10개를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90개의 도움을 받고 10개를 자기가 그려가지고 퍼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도 스스로 통찰력을 가지고 스스로 객관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나경원 씨가 원내대표 일주일 만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엄청난 이 소위 공수처 법안을 올려버렸잖아요. 그때 나경원 뭐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멋있는 대통령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다. 그때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저는 정확하게 세 가지로 한 거예요. 첫째 하나는 언론 방송을 장악했다. 권력과 언론 방송이 합쳐지는 것은 독재 정권의 기본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다. 두 번째는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견제기능. 소위 대의기구의 국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장기 집권 업무를 가지는 겁니다. 장기 집권 업무. 그들은 도굴적으로 20년, 30년, 100년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 봤을 때는 문재인은 무조건 이 정권은 독재 정권이에요. 문재인 생일날,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생일날, 뭐가 됐습니까? 지하철에다가 문재인 사진이 다 걸렸어요. 우상하잖아요. 왜 저들은 저렇게 문재인을 우상화시키느냐? 문재인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2의 노무현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대개분들의 생각이에요. 제2의 노무현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노무현이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내부의 분열도 있었지만 외부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문재인 씨에 대한 공격해 보십시오. 대개분들 몇만 명이 칩니다. 공짜로.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도 뭐 박용진이 그렇게 막 하다가도 쳐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남태섭인가? 누굽니까? 금태섭. 그것도 뭐 조금 뜯으니까 쳐버리잖아요. 무서운 사람 조직이 하나 생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음 대선도 자기들의 진보, 소위 말하는 백개문들이 이렇게 유지만 되면은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더 이상 바깥에 얘기 들을 필요 없다. 조국이 국민들이 조국은 조잡스럽다. 정말 끈끈이 걸리는 것마다 지도자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개의 노가다, 일개 소위 말하는 일개의 그런 깡패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안 할 텐데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모르느냐? 검찰청 앞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 촛불을 들고 조국 수호대가 생기는 겁니다. 추미애 똑같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 윤미향? 아니 지금 상식 가진 국민이 윤미향을 그렇게 봅니까? 그런데 왜 지키느냐? 바로 제2의 노무현과 같이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게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욕을 먹더라도 버티겠다. 이거야, 버티겠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야당,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크게 보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공화당을 제외고 뭘 하고 있느냐?
우리 공화당을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공화당 부르기 싫어 너거 공화당 갑니다. 너거 공화당. 그런데 뭐 현재 삼성 국회의원 여당에 이러면 뭐 유튜브에서 안 밝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밝혔어요. 이 사람이 대한애국당 창당을 하고 1년 반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 오마이랑 프레시안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대한애국당,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어디서 자금이 나오냐? 저렇게 차량이 저렇게 열 몇 대가 다니고, 사람이 매주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광화문을 장악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돈줄이 있다. 잡아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담할 때 그랬잖아요. 87년도 헌법 87헌법에 두 가지가 굉장히 대통령 직선제하고 정당의 자유,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뒤져보니까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당에서 돈 많게 걷하면은 정당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대로 갔지만은 결국 우리 공화당을 누가 죽였습니까? 문재인이 죽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죽였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우파 분열주의자들이 저희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소위 꼴랑 유튜브 구독자 많다고 떠들면서 우리 공화당을 보수의 분열 세력이라 줄였는데 좌파들의 대깨문의 핵심들은 우리 공화당을 엄청나게 두려워한 거예요. 저 조직이 만약에 합쳐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저 조직으로 전달되면 이것은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온다.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잘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는 그 잘난 우파라는 보수라는 작자들이 우리 공화당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싫은 거죠. 우리 공화당이 정당으로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없는 음해를 받고 수없는 제가 무슨 진중이라고 해서 중국에 뭐 집도 있고 뭐 돈도 많고 무슨 그래서 야, 저 사람도 큰일 났구나 했는데 결국은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국민 옆으로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로세로? 우리 공화당 음해가지고 없애려고 했나? 총선 당시에. 정규제, 그 양반, 무슨 기독자유통일당 지지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광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그전부터 탄핵 문제가 벌어질 때부터 누가 싸웠어요? 태극기 다 무너졌을 때, 우리 공화당이 5월 28일 날 대한민국당 창당 석 달 전에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들자. 이렇게 거짓에 불의에 굴종하면 안 된다. 그래 되면 나라 다 무너질 뿐 아니라 대통령 되겠다는 자가 낮은 단계에 연방제 하겠다고, 사회주의 연방제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적은 바깥에 우리를 두려워했던 좌파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투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말로만 나불나불 떠들던 그 인간들이 결국은 우리 공화당을 밀었어요. 다 죽을 줄 알 거야. 안 죽잖아. 왜 안 죽느냐? 제가 일기 때 우선 정직 깨끗한 정당이 되면은 절대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정당이라서 기본 폼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기본 숫자가. 그것이 바로 20만
당원에 20만 당원에 3만의 책임 당원 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4만 5천의 책임 당원에 40만이 당원이 이제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못 흔들어요. 이제는 못 흔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지난 총선에 참패, 총선 뭐 박대호 측으로 왔다 갔지만 황교안하고 저하고 아무튼 대리인을 세워서 논의까지 다 했어요. 우리 공화당이 요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연대연합 구조가 와 있었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는 분들은 아시고 이명호 그 위원장은 알실 텐데 아무튼 저희들은 총선 전에 창당 이게 김문수하고 합당하기 전에 국회의원 4명 김문수 포함해서 김문수 국회의원 하지만 국회의원 4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연히 합당선을 그 다음 날부터 소식이 끊쳤어요. 우리는 우선 5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해놓고 다음에 공천위에 20명의 교섭단체를 만든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은 우리하고 연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안이 다 있었습니다. 작업이 들어왔겠죠, 작업이. 어디서 작업이 들어왔든지, 이것은 좌파들이 작업을 했을지, 보수 쪽에 작업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면 너가 잘못 건너면 다 빠져 죽는다고 했죠, 제가. 너가 탄핵의 강을 잘못 건너면 다 빠져 죽는다. 왜? 이 탄핵의 문제는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죄 없는 대통령이 1300일째 가까이 감옥에 계신다? 이게 그냥 이신강금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때 제일 악독하게 했던 게 윤석열이와 한동훈이에요. 근데도 윤석열이한테 물개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대안이 없지 윤석열이가 대통령 나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갈 수가 대단히 높아 지금. 왜? 인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윤석열이의 자기 고백과 석고대죄. 특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는 통곡의 지하사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 보고 그냥 따라와라. 지난 총선 때 우리 공화당을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놈들 김건식, 그 다음에 민주당에 있었던 김영환 등등 그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앉아 있었어요. 김건식이 아니고 최고위원회에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탄핵을 주도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86가지의 거짓말을 80명의 패널들이 4개월 동안을 마녀 사냥했잖아요. 하나라도 맞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물어보면 무능력에서 탄핵된 거 아니야? 이따위 소리 한다고요. 그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대부분 PC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천억을 먹고 무슨 사생활은 난잡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을 그냥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핵시켜놓고는 법적 절차 전혀 맞지 않은 절차 밟아가지고는 저거 우리만 이진강금 시켜버려요. 서청대 서울구치소. 이거는 앞으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요 오른쪽 라이트 우파는 정권 못 잡습니다. 지난 총선에 왜 진지 아세요? 우리 공화당은 그런 구도가 깨졌어요. 그리고 김문수는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후보 예비 후보들 43명 다 사퇴시켜라 해서 넌 못한다. 좋은지 국회의원 한번 더 하려고 그래 그 짓은 못한다. 그때 했으면 우리 공화당은 그냥 문을 닫았어요. 해체입니다. 해체. 그러면은 저항 세력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그래서 모든 걸 감수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지역구 가서 떨어졌지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대통령께서 태극기 외국 세력들이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린다. 바깥에 태극기 세력들이 굉장히 열심히 정의투쟁을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거대 야당으로 뭉쳐달라. 그거는 우리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황교안이나 미래통합당 보고 당신들이 행동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당신들 나를 탄핵시켜버리는 배신을 하고 했지만은 국가 한국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태극기 세력이 내가 설득하면은 태극기 세력이 말을 들을 거다. 그래서 던진 거 아닙니까? 거대 야당을 합치라고. 그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협상 라인들은 다 깨지고 그 다음날부터 우리를 극으로 봅니다. 극으로 물어가 우리를 쳐버려요. 거기서 총선을 치는 겁니다. 왜? 만약에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내가 답답한 게 자기가 판단해봐야 되잖아요. 자, 이번 총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참에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보자. 바깥에 있는 세력들. 그러면 황교안처럼 무너지도 않았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놈들이 주도권을 쥐고 바깥에서 불법 탄핵, 거짓 탄핵과 싸우는 세력들을 거꾸로 몰아버렸잖아요. 국민들이 투표장을 안 가는 겁니다. 그래? 그게 5% 싸움이라는 데가 거의 대부분 다 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원인, 그럴 수도 있다 저는 봐요. 제가 부정선거 방지 법안을 올린 사람으로 단지 핵심은 정치력 부재다. 그때 대통합을 이뤄가지고 바깥에 대륙 세력을 다 합쳤으면요 150선 넘깁니다. 왜? 국민이 이거 해보면 이길 수 있겠다 라는 인식만 더가면요 폭발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 투표율이 바로 승부를 가르는 겁니다. 바깥에 3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는 세력을 발로 차버리면서 거부라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 거부는 없습니다. 거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오른쪽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화당이. 너가 좌측으로 자꾸 가지. 우리 공화당 그 중심에 서서 있다. 우리 공화당의 가치나 정체성. 우리 공화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시장경제 수호, 역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지키기.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 이런 아주 오른쪽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당이 우리 공화당인데 우리를 보고 거부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민노총이나 가들 같이 새파이프를 들었습니까? 화염병을 들었어요. 돈을 들었습니까? 거부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정치하게 정자도 모릅니다. 그분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광훈 목사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안 합니다. 단지 하나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헌법적 가치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적 가치를 가장 잘 지키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런 뜻에서 정교 분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하고 종교가 같이 가면요. 종교의 기적주의, 신비주의하고 정치의 현실주의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의 결과는 어떻다 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을 지키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2기가 7월 4일 날 2기가 이제 발족되면서 엄청난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당에도 지금 강원도당 조직위원장 선임을 하고 이제 100개 정도의 조직위원장이 갖춰졌어요. 제가 200개의 당협을 구성하겠다. 이제는 도당 차원에서 전체 강원도를 들면 강원도당에서 강원도 전체의 당원을 관리한다.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당에서 책임당원만 만 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200개로 짜내는 거예요. 200개로 짜내서 당협은 당협,
또 시도당은 당협을 관리하고 또 윤리위원회에 있어서 강원도당의 윤리 그게 기강을 세우고 또 공천권 소위 이 도의원, 군의원 이런 공천 심사를 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시도당이 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국민의 바다속으로 제가 가져가는 것은 이제 조직 그게 당협별로 당협은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의 당협이에요. 지금 강원도는 8개입니까? 네. 8개의 당협이 있는 거죠. 그 당협 중심으로 가는데 제가 달서병의 당협위원장이면서 달서병 지역이잖아요. 달서는 갑을병이 있습니다. 갑을병. 근데 저는요, 제가 병인데 갑을 지역 안 갑니다. 제 지역 관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은 지역 가서 배나라 감나라 하기,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기 충청북도 도당위원장이 강원도 와가지고 뭐 나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당협 조직이라는 그런 거예요. 단지 강원도당은 전체 8개 당협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당은 전체 13개의 지도당도 관리하지만은 200개의 당협도 관리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강원도도 국민의 바다 속으로 가고 좀 더 국민한테 조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협 중심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춘천이면 춘천갑, 춘천거리 있듯이 이렇게 2개의 당협이 갈라서 서로 간섭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당협은 강릉은 이제 하나잖아요. 그럼 강릉은 강릉에서 서명운동도 강릉에서 하고 당원교육도 강릉에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도당에서 한번 모이자 그러면 한번 도당 차원에서 모이고 또 우샤우샤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세분화되지 않으면은 정당은 투표로 연결이 안 돼요. 투표로 연결이 안 됩니다. 부품하긴 부품한데 바깥에 막 집회하고 하면 와 우리 공화당 부품한데 실질적으로 조직 관리가 세분화되기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강원도도 수천 명의 책임당원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40만에 이제 4만 5천의 책임당원 되면은 어제 우리가 그저께 세미나 하는데 2년만 하면은 100만 당원에 서명들 제대로 하고 기존에 있던 서명 다 하고 또 당협별 서명대가 되면은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당원 한 2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회하는 것도 당협별로 오는 거예요. 강릉은 버스 한 대, 춘천 갑버스 한 대, 춘천 을버스 한 대,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구도로 가야지만이 이게 조직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강릉에서 예를 들어서 만원 책임당원을 뽑으면은 그 중에서 일부 3,000원 정도는 강릉 당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당에 지금 빚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정당이면 시민단체면 또 달라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당원들의 투쟁력이나 또 우리 당원들의 예당심, 애국심은 어느 국민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릉시의 단체를 관면단체 맞죠? 새마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도 확보하고 우리 공화당의 가치도 알리고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야 할 때는 지나버렸어요.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찌지고 뽑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다가 저렇게 넓은데 국민의 바다가 저렇게 넓은데 왜 그 웅덩이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냐. 국민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감으로 해서 우리 공화당이 국회의원 의석도 내고 교섭단체도 되고 다음에 직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돼야 되지 않습니까? 20만 책임당원 되면요 한 달에 10억입니다. 당비하고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보통 한 3억 특별 당비, 후원금, 당비 다 포함해서 이게 이제 확 튀죠. 그 다음에 40만 당원이 100만 당원 되면은 이제는 어떠한 선거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야 되면.
그래서 서명대가 제가 답이다. 서명하지 않고 막 떠들고 막 모여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전국에 다니면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요, 성격이 다 독특해요. 거기에 막 불의를 보고 못 참아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왔는데 내 말이 다 옳다 이래 보는 거야. 이제는 우리도 3년차 3주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년차로 들어가잖아요. 정당의 4년차는 이제는 정당이 안정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4년차답게 서로 간의 이견은 낼 수가 있지만은 동지들끼리 고소 고발한다든지 동지들이 함부로 동지들끼리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저도 와이프가 있지만 저 와이프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막 쌍욕으로 카톡방에 글을 올리면 저는 태극기 집회 그만해라. 우리 공화당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지들은 동지애라는 것은 같을 동자에 그죠? 뜻지자를 쓰잖아요. 같을 동자는 상수변에 동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은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한 마을에. 독립할 때 동자에다가 상수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동지라는 게. 그래서 동지 진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공화당에 오셨으니까 우리 공화당이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저는 나라가 다 망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는 뭐 저희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저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항의 불씨는 남겨둬야 된다. 아까 동자는 동지라 하는 것은 같은 동자를 쓰는 거, 상수변은 동맥할 때 동자를 쓰는 건 아니고, 그죠? 같은 동주는 그냥 상수변 없는 그런 뜻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저항 세력은 마지막 남았는데 제가 2차 이제 전국 투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1차 때는 지난번 지하상 같이 100명 이렇게 시도당마다 모아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2차는 소규모로 갑니다. 제가 당협별로. 당협에 200개 당협을 거의 다 가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구성이 되면 그 당협별로 하루에 2개, 3개를 가더라도 그 당협 동지들의 얘기를 듣고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정당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됩니다. 이 다양한 의견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의견들을 잘 받아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설득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런 설득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4년차 정당답게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맞춰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사항이 모두 네. 정부에다 야당 얘기는 야당이 찬성 안 해도 저들끼리 공무처를 발의하겠다는 거.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공처가 됐다 그러면 시스템 다 잠글 거 아니에요. 공수처 법도 법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공수처는 아무튼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맞지 않은데 제대로 밀어붙여서 갑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176석인가 저들이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인가 그가 이제 찬성 안 해도 이제 103석 아닙니까? 103석인데 이번 선거법 문제를 가지고 몇 사람을 이렇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되면 3분의 2가 뺏길 수가 있고 그러다면 아무튼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개헌 저지선이.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개헌 문제가 갈 때는 이거는 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지 않고 말로 떠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냥 마냥 희생만 해서 되겠느냐?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걔들이 하책을 쓰면 우리는 상책을 쓰면 됩니다. 걔들이 광화문을 막고 집회를 못하게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앙당에서 앞으로 시도당 오늘도 3박 4일 같이 세미나를 3일간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당 위원장의 개인적인 게 아니고 중앙당이 시도당 위원장들하고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받들어 주시기를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저도 이제 서울 가야 되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하시기 전에 단가 한번 같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위원장님들 지금 8분 중에서 몇 분, 두세 분만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기념 촬영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굉장히 지금 피곤하세요. 3박 4일 동안 울릉도에서 연수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늘 무리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되니까. 일단 조직위원장은 좀 나오시죠. 저기 변 위원장이 어디 오셨어요? 어디 오셨어요? 오시라고 했더니. 나오세요. 자, 각 지역 책임자님들도 나오시죠. 지역 책임자분도 나오시고. 자, 전현석 태백회장 나오시고 강릉 나오시고 또 영월도 나오시고 평성도 오세요. 평성 오세요. 나오셔서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주셔야죠. 평성 권병남 회장님 이리 나오시죠. 예. 이쪽으로. 먼데 어서 오셔가지고 원주에 우리 신관 회장도 오시고 우리 원관식이라고 신관이고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변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강원도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화합해서 정말 하나 되는 강원도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가하고 촬영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촬영을 아까 했으니까 단가만 하고 예. 단가. 다 나오십시오. 이제 다 나오셔야 돼요. 다. 자, 일어나셔서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선생님 다 나오십시오. 선생님 다 나오세요. 다들 나오세요.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 하나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 하나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복마다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복마다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복마다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복마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